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있었죠. 이 부분에 관해서 그걸 포함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니까 이제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소장이 공개가 되겠죠. 근데 그 전부터 이 위증교사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소장에 그것을 거의 그대로 풀어서 녹취록을 만든 것이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 내용이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냐 아니면 거짓말을 해달라는 취지냐 하는 걸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거거든요. 2002년 분당 파크부여 특혜 의혹에 관해서 KBS 최철호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취재를 하는 건데, 그때 이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을 했습니다. 그 검사 이름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알려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전화하는 거 코치까지 하고, 뭐 잘됐다 그러면 뭐 이렇게 O 표시를 하고 옆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본인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출마 자체를 못하고,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경기도지사 그 직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뭐 국회의원 출마, 뭐 대선 출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정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걸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 교사, 거짓말을 기획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이 아마 찾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약점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분양을 한참 할 때입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가 이 김진성 씨한테 자기 이익의 일부, 뭐 절반가량을 나눠주겠다,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현동에 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성남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지만 성남시가 이재명 아바타라는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김인섭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섭이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위증을 해준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탐문을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진상을 통해서 2018년 12월에 김진성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김진성이 오래돼서 사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12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때는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여기서 시장님은 김병량을 얘기합니다. 김병량이 고발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김병량, 시하고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 취하해 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는데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는 증명은 안 됐지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기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거는
성남시,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하고 KBS하고 왔다 갔다 한 얘기인데 자기가 기억한다는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주입식 회유입니다.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 필요한 부분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때 말씀드렸죠. 2018년 12월은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로부터 그 이익금, 백현동 이익금을 좀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딱 잘라서 거절을 할 수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회유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변론 요지서라는 거는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는 일종의 지령문입니다.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 이거죠. 혹시 텔레그램 써요? 왜 텔레그램으로 할까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거짓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월 24일 다시 김진성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뭐 들은 얘기,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약속 미리 했었다는 거고,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이것도 이 김진석 씨는 처음부터 기억 못한다는 사람이었으니까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석 씨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병량 측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김진성이 사실 제가 그때 선거를 위해서 먼저 밖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그만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일정이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김진성은 지사님 변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재명, 김비서관님 그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넣어야 할 입장이었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성이 잘 인지해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바로 이재명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12월 말에 이 위증 초안 이거를 이제 김진성 씨로부터 전달받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 이렇게 수정까지 요구하고, 수정 진술서를 받아본 뒤에 1월 17일에 재판부에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을 하고, 김진성 씨가 2월 14일 이제 증인에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때 김진성 씨한테는 미리 보내서 그 증언 내용을 숙지하도록, 거짓말을 숙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4일에 증언에 나오기로 했는데 13일 날 김 씨한테 질문 그대로 해라 이렇게 변호인이 이제 짜고 2월 14일 날 거짓말을 한 거다. 자, 이 뭐 거의 문답 과정과 그때 행동들이 날짜별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들어보고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말해달라는 취지입니까? 자, 이걸 보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소명이 안 된다고 할 재간이 있나요? 그런 정도로 거의 완벽한 위증교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근데 남은 거는 이 위증교사 혐의를 검찰이 별도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걸 또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합의 33부 대장동 성남FC 우일의 이 부분을 재판하는 곳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시 병합되는 것 아니냐? 뭐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건 병합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도 앞으로 재판부에
이건 병합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병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장동, 성남FC, 우일에 거기다가 만약에 백현동까지 병합이 되면 우이중교사까지 무려 5가지 덩어리를 해야 되니까 우이중교사를 판단을 다 끝내놓고서라도 최종적인 선고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대선 때까지 선고 못할 거다. 1심 선고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꼼수 재판 지연이 부과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2027년 3월까지 못 끝납니다. 1심도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합되면 안 된다는 건데 병합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재판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관련한 그 어떤 정의로운 사람들의 요구. 여하튼 헌법에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있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런 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줘야 한다. 현명하다기보다는 상식적인 선택을 해줘야 된다. 2년짜리 숙제에다가 한 달짜리 숙제를 왜 붙이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동현 재판부인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이걸 거기다가 붙였다, 병합했다 이러면 규탄받아야 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건 1심 선고를 2027년 3월 대선까지 내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뭐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자, 오늘은 위증을 시킨 거짓말을 시킨 이재명 대표의 그 위증죄를 범한 사람과의 대화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